최근 고창의 한 장어 양식장에서 공업용으로 쓰이는 포르말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광안루 조성 600년을 맞아 올해 춘향제에서 광안루를 재조명하는 행사들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정읍시가 올해부터 버스 요금 단일제를 시행하는 등 시민 편의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버스 노선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읍시가 가축분유 액비 살포 시기를 맞아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정읍시는 지역 액비 살포 지역과 악취 민원 발생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광안루 조성 600년을 맞아 올해 춘향제에서는 광안루를 재조명하는 행사들이 마련될 전망인데요. 광안루를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제89회 춘향제 준비 현장을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향제의 주요 무대인 광안루가 올해로 600년을 맞았습니다. 남원시에서는 600주년을 맞은 광안루를 중심으로 요천 일원에서 잊지 못할 꿈 같은 봄이라는 주제로 축제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광안루가 이제 창건된 지 600년이 됐기 때문에 또한 이 춘향제도 거의 지금 89회이기 때문에 100살이 되어갑니다. 새로운 시대의 볼거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정신이죠. 춘향의 정신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까 합니다. 89회째를 맞고 있는 올해 춘향제에서는 춘향제 정신을 바탕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안루 정문 앞에서 가족 관광객을 위한 인형극과 버블쇼 등 별도 소공연이 선보입니다. 또 버스킹과 서커스, 마임 등 관광객들과 함께하는 행사들이 마련됩니다. 제89회 춘향제는 공연을 강화해 공연 예술 프로그램을 수를 눌렸고 전통 공연과 타 분야의 융합 공연에도 강화했습니다. 더불어 젊은 열기를 느낄 수 있는 방자 춤판과 이틀간에 걸쳐 펼쳐지는 길놀이, 또 가족 관광객을 위한 목욕 놀이터, 버스킹, 어울림마당, 풍물장터 등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안루 완월정 추무대에서는 춘향 선발대회와 국악대전, 춘향 패션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축제 기간 내내 진행될 전망입니다. 올해 춘향제는 오는 5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개최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정읍시가 올해부터 버스 요금 단일제를 시행하는 등 시민 편의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버스 노선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정읍시가 버스 요금 단일제 등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1,000원만 내면 거리에 관계없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정읍시의회가 시내버스 노선과 운행시간 변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버스기사들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너무 빨리 적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관련 용역과 시민 불편 사항 등 내용을 취합해 단계적으로 추진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경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민원이 지금 폭주할 것이고 시끄러울 것이라는 걸 예상을 했죠. 예,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 예상을 했으면 이렇게 바로 시행을 해가면서 시행착오를 막 겪어가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용역을 맡겼던 교통령 조사를 그렇게 했으면 여기에 대한 상응하는 용역을 다시 또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먼저 해서 버스 조정인데 어디든가 빼서 정없이 빼다가 다른 데다 복구하고 민원 나온 데다 복구하고 그건 땜방식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내버스 노선을 원상복귀하고 거점제와 환승제, 복지 택시 등을 이용해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단축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도록 버스 회사와 협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워낙 민원을 많이 받다 보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들어보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안 한 데는 안 해주고 이런 거는 저도 상당히 불쾌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원 계획이 지금 현재 60억 이상 이렇게 19년도는 이게 지원을 할 계획인데 이 돈 가지면요 정말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게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정읍 씨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오는 6월까지 버스 노선 복귀를 업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복 콜버스와 복지 택시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탄력 근로제 형식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안에 저희들이 6월 이후에 이제 대책도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그 6월 안에 이제 탄력 근로 부분도 하여간 노사를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조정을 저희들이 해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시민의 발이라고 불리는 대중교통. 정읍시가 법적인 문제와 다른 지자체의 공약 사항을 도입하면서 실질적 이용자인 시민들의 불편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정읍시가 가축분유 액비 살포 시기를 맞아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정읍시는 지역 액비 살포 지역과 악취 민원 발생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읍시는 액비를 살포하는 업체의 시비 처방 전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살포 기준 준수 여부와 농수로 하천 등 공공수용 유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정읍시는 액비 살포 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중 정읍시 의회 의원이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황토현 전승일 지정을 기념한 조형물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동학농민혁명의 성지이자 랜드마크로 상징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자유의 여신상과 브라질 예수상, 프랑스 에펠탑과 개선문 등은 지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대표 조형물 설치로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역사 관광 자원으로 경기 집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 경제적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혜숙 정읍시 의회 의원이 정읍문화원을 시내 중심에 신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황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정읍문화원을 신축하기 위해 적정 부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성문화원과 연재아트홀 등 문화벨트를 형성할 수 있는 적정 부지를 찾아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문화원, 연지아트홀, 정읍 CGV 등과 문화벨트를 형성할 수 있는 적정 부지를 찾아 문화시설 인프라를 더욱 강화한다면 연지동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아 정읍시 발전의 견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며 고창군이 CCTV를 확대 설치합니다. 고창군은 안전취약 지역에 방범용 CCTV 131대를 대상으로 신규 설치와 교체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창군은 6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33곳에 109대를 새롭게 설치하고 오래된 저화질 카메라 22대를 200만 화소의 고화질 카메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고창군을 만들겠습니다. 남원시가 생활체육시설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올해 45억 원을 들여 춘향골 롤러트랙 경기장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등 3개 체육시설을 개보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춘향골 롤러트랙 경기장은 매년 국제경기가 열리는데도 비가림 시설이 없어 대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는 또 춘향골 체육공원 경기장은 8억 원을 들여 관중석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2020년 도민체육대회를 비롯해서 전지훈련과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고창군의 한 양식장에서 금지 물질인 니트로푸란을 사용하다 적발됐었습니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는데요. 그런데 최근 고창의 한 장어 양식장에서 공업용으로 쓰이는 포르말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창군 먹거리 안전에 또다시 구멍이 발생했습니다. 이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창의 한 장어 양식장입니다. 지난 16일 장어 양식장에서 공업용 물질로 알려진 포르말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식장 주인은 물탱크 청소를 위해 공업용 물질을 사용했다며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포르말린 달라고 그러니까 이 약은 저쪽에 양계사나 아니면은 또 속히는데 우사, 그 수산하는데도 이렇게 소독하는 데는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구입을 해다 갖다 썼습니다. 공업용 포르말린은 지난 2007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약물입니다. 인체에 흡수될 경우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물탱크에 포르말린이 남았을 경우 이 물을 이용해 기르는 장어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양식장에 대해 전면 출하를 정지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된 뱀장어에 대해 유통을 금지하고 음식점 등으로 출하된 물량에 대해 추적 조사를 통해 회수 등의 조처를 했습니다. 고창군은 해당 양식장 장어를 수거해 포르말린 물질이 나올 경우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떤 내용으로 지금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지금 일단적으로 어떤 뭐가 약품에서 장어 쪽에서 뭐 나온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나오는 걸 봐서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 조사를 해서라도 이렇게 한번 내가 이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혹시라도 이런 일이 또 반복되면 안 되니까 네네. 해보려고 하니까 일단 결과 나오고 나면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취재 결과 장어 양식장에 있는 물탱크 등을 청소하기 위한 정확한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창군은 검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수칙조차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법이 이렇게 뚜렷하게 없어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병농사 짓는 매뉴얼이라든지 양어장 짓는 매뉴얼 규제라는 것이 예를 들면 계속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지난해 12월 고창군에서 금지 동물 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을 사용하다 적발되면서 먹거리인 장어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고창군은 유기상 고창군수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내며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기상 군수의 사과 성명은 4개월 만에 공연물로 전락하며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성엽 국회의원이 입구장 면세점 도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과 내수 활성화 취지로 도입하는 입국장 면세점을 오히려 세계 1위 외국 대기업이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매출 10조 원이 넘는 외국 기업이 45%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며 6년 전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 당시에도 문제가 됐던 사안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읍시가 올해 42억 원을 투입해 농어촌도로 17개 노선 9.2km를 확포장합니다. 정읍시는 군도 6개, 노선 2.2km와 농어촌도로 11개 노선 7.1km를 공사해 농촌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은 관청에서 주산선인 군도 4호와 숭부에서 반곡선인 군도 8호 등이며 신태인과 정우 등 농어촌 공사도로 공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김제와 신태인을 잇는 신태인 지하차도 확장 공사가 오는 2020년 4월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읍시는 모든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면 지역의 교통 편익 증진과 주민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창군은 지난 15일 고창문화관광재단 설립 방향 설명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고창군은 국민 2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국민 62%가 설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 서비스를 기대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창군은 지역 문화 예술 정책을 기획하고 수행할 전담기구로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타당성 용역이 끝난 뒤 오는 9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읍시가 민원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제도 개선 자체 기본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정읍시는 출생신고를 여러 기관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적용합니다. 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읍시는 민원서류 발급의 편익 증대를 위해 무인 민원 발급기 2대를 새마을금고에서 내장 커뮤니티 센터와 수성 농협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김제시 보건소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기존 대상이었던 기준 중위소득 130만 원 이하 가정에서 올해는 180만 원 이하로 확대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은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률 혼인 상태인 난임부부로서 정부에서 지정한 시술 의료기관의 의사에 난임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술비 가운데 비급여와 전액 본인 부담금, 일부 본인 부담금을 포함해 최대 1회당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하루에 봄과 겨울 두 계절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포근했던 날씨가 해가 지면 쌀쌀해지는데요. 아침과 저녁 기온이 15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이 시기가 사실상 감기에 걸리기 가장 쉬운데요.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서해안과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 오후 해안부터 시작된 비는 늦은 오후에 들어 우리 지역 전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대기의 건조함을 달래주긴 하겠지만 다시 한번 반짝 추위를 몰고 와서요. 주 후반에는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남부 전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지만 비가 내리는 수요일 오후부터는 거세게 일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제주도는 새벽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5도 등 전일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에서 좋음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2도로 오늘보다 3에서 5도가량 높겠는데요. 대기는 많이 메말라 있습니다. 동쪽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화재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Sure, I wanted to be there, but now I feel so sore. We took a drive in Daddy's car. We went so far, but now we go even further.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